복리가 굴러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네네네. 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복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변동성이 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워렌 버핏의 돈 잃지 말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 이유가 뭘까 했더니 그게 복리예요.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일 책방 저자와의 대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그동안에는 저희가 이제 수많은 분들을 모셔왔는데 수십 조까지 자산을 운용하신 분은 계셨거든요. 드디어 이제 저희 증시학도기 TV가 영광스럽게도 운용 규모가 달라졌습니다. 수백 조 원을 운용하신 분을 드디어 초청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항정호 숭실대학교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사실 좀 놀랬던 게 저희 증시각도기 TV 구독자이기도 하시다면서요. 네, 찐팬입니다. 네. 그날 시황을 네. 너무 20분 내 압축적으로 알려주셔가지고 예, 저처럼 이제 학생들 이제 바쁜 사람들한테는 딱 이것만 들으면은 오늘 진짜 무엇이 있었구나 예, 다 이해할 수 있어가지고 제가 2년 전부터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아우 송구합니다. 진짜 이렇게 대단한 분이 저희 구독자라는 게 참 뿌듯하면서도 부담되면서도 부끄럽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저는 좀 교차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학생들한테도 제가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들 어차피 이제 학생들이 이쪽 금융 쪽에 있는 학생들이니까 네. 여러분들 각도의 팁을 계속 들어라. 계속 들으면은 신문 이상으로 시장 흐름을 읽을 수가 있으니까 꼭 듣고 기회가 되면 아침에 미국 방송 들어라. 그런데 그거는 미국 시장은 학생들이 지금 늦게 일어나니까 그건 좀 어렵고 저녁 방송 제가 꼭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아침에 그 시간에 못 일어나는군요. 하긴 뭐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최근에 이 부의 초가속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저는 아주 흥미롭게 읽었는데 무엇보다도 뭐랄까 그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이라 그럴까 자식한테 대한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그 뉘앙스가 너무 많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책을 보면서 사실 이 책이 제가 초고를 쓸 적의 제목이 예.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 딸에게 전하는 아빠의 주식 투자 이야기였어요. 맞네. 그러니까 맞췄네. 아니 와. 어떻게 이걸 정확하게 근데 아니. 이제 나중에 출판하면서 네. 이게 복리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네. 출판 나중에 초가속이라고 네. 그러셨구나. 그래서 아니 뭔가 이게 조금 이렇게 젊은 분들한테 제발 이렇게 좀 이걸 꼭 너희들이 꼭 기억하고 또 인식해야 돼 이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책을 읽으면서 제 느낌 틀린 게 아니었군요. 네. 왜냐면 이제 제가 2년 전부터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네. 학생들이 투자에 대한 기초 지식 없이 음. 한 남학생 90%, 한 여학생 30%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친구들이 좀 일찍 한 학생들은 동학개 변동 때 한번 이제 크게 당했고, 그 대부분이 미국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예. 어느 날 가게 되면 애들이 눈이 뻘게 있어요. 보게 되면 이제 밤새 옛날에는 아마 게임하다가 뭐 그러죠. 근데 요즘 그게 아니라 요새 미국 주식하다가 애들이 아마 이제 시장이 떨어지고 하니까 애들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와가지고 애들이 뭐 자는 거예요. 엎어져 자고 집중 안 하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안 되겠다 애들한테 뭔가 이렇게 투자에 대한 기본에 대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이제 금융시장을 이해하고 경제를 위해서 주식도 꼭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제대로 하는 걸 좀 가르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쓰게 됐고 우리 애들이 이제 마침 취직을 했는데 애들이 저한테 물어요. 아빠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더라고요. 그 애들이 뭐 제가 심지어는 이쪽 금융주에 근무했었는데 불구하고 애들한테 교육시킨 게 없는 거예요. 네. 어떻게 자산을 형성해야 될지. 우리 황정호 교수님은 삼성 계열의 전체 자산 운용 헤드셨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뭐 몇백억, 몇천억, 몇 조 이게 아니고 수백 조를 매니징을 하신 거죠. 그죠? 네네. 네. 그때 이제 삼성생명의 한 자산이 200조 있었고 네. 제가 이제 그 그룹의 헤드쿼터에서 이 금융사 쪽 관장을 했었으니까 뭐 제가 뭐 그거를 운영한 건 아닌데 직접 운영한 건 이제 생명주에 있었던 거 나머지는 어느 정도 이제 관여를 좀 하고 특히 이제 삼성 자산운용이 ETF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짜도록 하는데 제가 많이 이제 관여를 했었죠. 그럼 2000년대 초반 그때 2002년, 3년, 4년 제가 이제 4년부터 관여를 했었는데 예. 뭐 아시다시피 이제 2002년도에 코덱스가 처음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근데 네. 그 당시에는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저기 삼성이 이제 자산운용을 인수하기 시작한 게 98년입니다. 네. IMF하고 바로 시작했는데 삼성적인 DNA 심어가지고 1등을 해보자. 네. 해가지고 이제 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수한 인재를 갖다 놔도 안 되고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뭐 알다시피 운영업계는 뭐 지속적인 성과를 내는 개인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의 변동성이 크니까 네. 이게 안 되는 거. 어느 애는 1등 했는데 어떤 애는 다시 뭐
꼬꾸라지고 하니까 예. 야, 니도 왜 이러냐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데가 다 1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삼성이 1등 못하면 예, 그때 한 그래서- 맺히는 예, 거지. 그래서 예. 이거 보니까 아 이걸 ETF를 해야겠다. 그래서 ETF 지금 이제 사업 구조를 짜가지고 네. 그때부터 코덱스가 이제 힘있게 사실 나가고 어. 오늘까지 와서 이제 100조 이상 자산을 갖게 되는. 그런데 이제 자녀분들을 생각하시다 보니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다 보니 너무 학생들이 쉽게 무너진다. 귀하게 뭐 알바해서 힘들게 돈 모아가지고 몇 달치 모아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그냥 다 털어먹고 저도 얘기 들은 바로는 22년도에 코인 시장 특별히 루나 코인 붕괴와 함께 한국의 그 젊은 친구들의 90%의 자산이 증발했다는 그런 그 시장에 떠도는 이야기도 들었었어요. 예. 그게 이제 현장 학교에 계시다 보니까 그게 더 눈에 더 잘 보이셨나 봐요. 그 남자 친구들이 제가 이제 발표 시간을 줍니다. 수업 말미에 어떤 성공이나 실패에 대해서 한번 네. 공유하는 시간을 주는데 어떤 친구가 나와가지고 자기는 2년 동안 코인에만 매달려가지고 24시간 네. 학교 수업도 거의 지치고 네. 코인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남은 결과는 음. 빵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네. 제가 이제 S&P 500에서 여러분 자산 형성은 네. S&P 500 하는 이제 그래서 제가 이 교수님 수업을 듣게 됐고 이제부터는 제가 S&P 500을 투자하면서 네. 건실하게 살겠습니다. 그 학생이 회계했네, 회계. 네, 그 학생이 그러니까 네. 이제 본인들이 도저히 자기도 조금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럴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아마 혹시 수업에서 제가 찾아볼까 했는데 찾다 보니까 자기가 네. 공부해 보니까 네. 아 이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자산 형성은 S&P 500의 중심을 가면서 나머지 한 작은 돈 가지고 네. 투자를 하면서 경험을 쌓아서 좀 시간을 갖고 한 10년, 20년 뒤에 내가 그때 좀 전문적으로 가야겠다. 지금 너무 내가 성급했다 이런 생각 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남자 젊은 친구들이 뭔가 이렇게 사회가 어렵고 자리 잡기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빨리 자리 잡고 싶은 마음에 빠르게 부자가 되려고 하다가 다 제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더 문제는요. 지금 이제 제대하는 학생들이 뭐 각도님 때는 아마 저희는 월급 한 달에 예. 14,000원 받았죠. 14,000원. 지금은 최소 2천만 원 갖고 나옵니다. 와. 괜찮네. 많으면 3천만 이상 갖고 나와. 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어. 국가에서 봉사를 하면서 네. 어렵게 잘 저축한 돈을 갖다가 나와가지고 네. 아무 지식 없이 어. 다시 그런 아까 말한 그 조급한 마음에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 마음에 손을 내는 것이 네. 레버리지 ETF, 코인 네. 되니까 네. 이 문제죠. 잘못하면 이 친구들이 그 2천만 원, 3천만 원을 많이 잃어버리면은 네. 이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3년 내 인생 날아갔다 이런 생각도 들고 뭔가 난 이걸 근거로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은데 길이 안 보이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그래서 70% 정도는 여러분들 꼭 S&P 500 같은데 안전 집어넣어 놓고 네. 하더라도 여러분 경험도 없고 지금 조급한 마음이 감정 때문에 안 되니까 30%만 이걸 해라.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제 부의 초과속을 주로 얘기하시면서 정말 엄청나게 복리를 강조하셨는데 저는 어떤 느낌 들었냐면 내가 해보니 예. 이게 답이다. 예. 이런 느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딴 길 가지 마라. 예. 내가 해보니까 딴 길 갈 필요가 없고 이게 최고다. 네. 어떠신가요? 그 제가 이제 유럽 펀드 매니저 할 적에 네. 그때 이제 전 배우고 나온 것도 없어 한국에서. 네. 그러니까 가서 이제 어떻게든지 배우려고 하는데 이제 많이 권해준 것이 워렌 버핏 책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죠. 워렌 버핏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적용해 보려고 하고 그 당시 저는 이제 당시 유럽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는 그 머큐리 에셋 매니지먼트에서 같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제 저기 트레이닝 받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같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하면서 물어봐서 당시대로 워렌 버핏 할 때 자기들도 적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 왜냐하면 그거는 워렌 버핏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노하우와 여러 가지 정보도 좋으시고 분석력 있어 하시니까 그래서 아무도 저는 당연한 거고 거기는 매니저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럼 워렌 버핏에 배울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네. 워렌 버핏이 자기가 이렇게 자산을 많이 형성하게 된 것이 첫째는 제가 미국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 여러 번 했죠. 둘째는 제가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이니까 수학적 재능인데 아주 많은 수학 재능 필요는 없고 약간의 수학적 재능이 있어요. 재무제표 정도 읽을 있어야 된다는 거. 네네. 그 마지막이 복리거든요. 네. 그 제가 왜 복리가 이렇게 중요시할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만히 그때부터 해가지고 제가 복리를 계속 지켜봤거든요. 나이가 몇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30대 후반에 일찍이다. 근데 그때는 상품이 없었어요. 그 투자했을 네. 상품이 네. 또 이게 보험사 상품은 우리가 그 복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리라는 걸 제가 처음 들은 거는 음. 사실은 대학교 들은 것이 아니라 네. 회사 입사해서 배운 네. 거예요. 아. 보험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복리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복리의 개념을 알고 있었는데 워렌 버핏도 그 얘기를 오래가지고 이게 뭘까 생각해 봤는데 예. 그러면서 제가 근데 왜 복리 투자를 안 할까 음. 보니까 이게 복리를 아는데 사람이 복리를 이자 하나로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복리라 생각하지 않고 복리에다 시스템을 붙이자. 복리 시스템 투자를 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아, 좋은 말씀이네요. 진짜. 그래서 복리를 그냥 이자로 생각하지 말고 네. 복리가 굴러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네네네. 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복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변동성이 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개별 주식은 안 된다. 워렌 버핏의 돈 잃지 말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 이유가 뭘까 했더니 그게 복리예요.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 그래서 복리는 시스템이다. 반드시 음. 변동성이 작은 낮은 자산에 투자해야 되고 네. 이게 그 다음에 오래 가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래 가려면은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 연금저축이라는 구조가 55세 이전에 찾게 되면 네. 약간의 페널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연금저축을 우선으로 음. 투자하자. 음. 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또 연금저축 구조에는 세제 혜택 주지 않습니까? 네네. 예를 들어 600만 원을 투자하게 되면은 뭐 한 30년 할 적에 그게 한 7억 이상 되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5% 이내에 되는 순자산가예요. 네네네. 근데 거기에 100만 원은 세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 사실은 500만 원 투자해서 600이 아니라 500만 원 투자해서 7억을 이상을 만들어가는 거였거든요. 네네네. 이 돈이 젊은 사람들은 지금 뭐 집값이 얼마인데 겨우 그 얘기한데 하지만 그러나 저희가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적에 현금성 자산으로 자기가 5억 이상, 7억 이상 갖는다는 거는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저도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이 좀 절절한데 저도 사실은 이 복리 시스템을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이제 증권에서 들어왔으니까 공부 나름 열심히 했고 책도 열심히 읽었으니까 복리를 왜 몰랐겠어요. 근데 이게 머리로 하는 거하고 네. 몸으로 체득하는 거하고 하늘과 땅이더라고요. 이 몸으로 빨리 체득했어야 돼. 이걸 빨리 체득했으면 훨씬 좋았겠다. 지금은 그래서 저는 서두르지 않거든요. 네. 맛을 보면 느리게 가도 빠르게 한다. 이게 복리의 핵심이잖아요. 그쵸. 근데 예. 문제는 뭐냐면 느리게 가도 빠르게 가는 데까지 시간을 어떻게 꾹 참고 갈 거냐. 그렇죠. 그게 네. 이제 뭐 빠르면 10년, 적어도 20년 이상 가게 되면 확실한 거죠. 그렇죠. 확실하죠. 그럼 네네. 이 책의 그래프들이 쭉 나와 있지만 네네네. 이게 초가속이라는 게 엑셀러레이션 정도가 아니라 하이퍼 엑셀러레이션은 네.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이제 그러려면은 그거를 내가 찾지 않는 구조로 네. 복리 시스템 그러니까 이거를 네. 그러니까 금리 하나로 이해하지 말고 네네. 자산 형성해 주는 하나의 투자 시스템이다. 네네. 그래서 이거를 복리 시스템으로 네.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생각했어요. 한 몇 년 참아야 되겠습니까? 이거 좀 팁을 이거 저도 이렇게 표현해요. 처음에는 개미 걸음 같은 걸음이다. 네. 뭐 한 10% 내외가 굉장히 높은 거긴 하지만 10% 내외 얘기해 드리면 네.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려요. 개미 걸음 같은데 이게 몇 년 지나서 5년 지나고 10년 딱 지나면 한 10% 내외를 꾸준히 할 경우에는 그렇죠. 이 기린 걸음이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보폭이 팍팍팍팍 빨라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제가 수업 첫 화두가 이겁니다. 여러분 10년 후에 음. 2배가 되는 자산이 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네. 여러분 이웃집 할아버지가 너무 착해가지고 만약에 유산으로 결혼하는데 10억을 남겨줬다. 네. 그럼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냐. 근데 누군가가 확 2년, 10년 뒤에 10억이 20억 되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네, 물어봅니다. 네. 그럼 학생들 대부분이 하겠다 그래요. 하겠다고. 네. 네. 그게 72법칙이거든요. 네네. 그렇죠. 역사 활동에 경험된 7% 올라가게 되면은 10년 뒤에 2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7.2, 7% 얘기, 8% 얘기하더래. 에이 그게 뭡니까 이렇게요. 근데 10년 뒤에 2배, 30년 뒤에 8배가 되는 게 또 어떻게 하냐면 애들이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거든요. 네. 어차피 10억 가지고 만약 10억이라 가정하더라도 1억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걸 할 수 있는 건 현실적으로 사실은 없어요. 부동산을 자기가 뭐 솔직히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1,000만 원이건 100만 원이든 간에 내가 네. 투자했을 경우에 그게 30년 뒤에 8배, 10배 이상 갈 수 있는 자산이라면은 네. 투자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근데 문제는 얼마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학생들이 한 5년 정도는 기다려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5년 안에 분명히 10년이면 30% 빠지는 시장이 올 거고 네네. 5년 안에 오는 시장이 있는데 네. 그걸 누적으로 제가 계산해 보게 되면 적립수는 낮게 되면은 네. 지수가 똔똔이 되더라도 한 20% 맞아. 이상 올라가 있거든요. 적립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자산을 키우는 정말 신의 방법 중에 하나가 적립식.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복리 시스템 중에 마지막 하나가 퍼즐이 그거거든요. 네네. 적립식을 넣자 이거 갖다가. 네네네. 그러면은 자기가 그냥 잊어라 그러. 네, 점심동안 잊어라. 네, 뭐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무슨 뭐 그 앙드레 뭐 코스톨라니가 뭐 사망한 다음에 유산을 받은 자산 수익이 제일 좋았다 하는 건데 네, 그거는 개별 주식이 아니라 사실은 네, 검증된 S&P 500이라든가 이런 자산이 할 네. 경우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렇죠. 잊어버리자는 거죠. 중간중간에 이제 S&P 500 중에 중간중간에 부도나는 기업도 있을 거고, 그렇죠. 뭐 저기 뭐 엔비디아처럼 슈팅해서 잘 되는 기업도 있고, 섞어서 이렇게 믹싱을 해가지고 평균값을 내보면 네. 전 세계 증시 중에서는 그래도 S&P 500이 가장 괜찮은 예. 장기 누적 수익률을 보여줬다. 그렇죠. 예. 예, 그 지금 사실 저는 학생들한테 한국 주식 좋다. 예. 여러분들 그리고 좀 좋은 주식. 왜냐면 한국 주식 우리가 옆에 있고 네. 좋은 거 발견할 수도 있고 네. 또 기회의 시장이지 않습니까? 이게 변동성이 크다는 것이 리스크이긴 하지만 또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 좋다. 그런데 네. 거기다가 몰빵할 수는 없지 않냐. 그리고 아무리 미국 테크 주식이 좋더라도 네. 여러분이 그 테크 주식이 뭘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알 수 있냐. 네. 그러니까 70%를 S&P나 나스닥에 넣고 네. 그다음에 알다시피 제가 이제 미국 연구에 있으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게 달러 힘이거든요. 아, 예. 이거 미국 유럽 시장도 결국 미국 투자자들이 작업을 합니다. 네, 네, 예. 네. 그걸 제가 거기서 많이 느꼈기 때문에 네. 결국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네. 달러와 그다음에 미국 연준이 사실 증시의 최대 수호자 아닙니까? 네, 네, 네. 예. 그렇죠. 예. 예, 국가가 주식시장을 지키고 있죠, 미국은. 예, 네. 그러니까요. 대통령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네. 뭐 빠지면 돈 풀어서 부양하고 네네네. 우리나라는 돈 풀어서 부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투기꾼이라고 욕먹죠, 잘못하면.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네. 구조적으로 기축 통화와 또 연준이 그런 뭐 페드 푸시라는 말도 하고 있지만 네. 시장을 지탱하는 힘 때문에 음. 그 예외적으로 미국 시장이 오랫동안 빠진 건 뭐 각도님도 아시겠지만 70년대 인플레이션 시대야. 그렇죠. 그다음에 금융위기가 나와서 미국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될 만한 네. 2008년 리만 사태 이 정도 말고는 사실 네. 뭐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난 진짜 50년, 60년, 70년 동안에 딱 그러네. 80년대 옆으로 70년대 오일 피크하고 꽤 많이 떨어지고 헤맸던 때하고 네. 그다음에 2008년도에 2008년도 이제 뭐 법을 깨지면서 간 건 있지만 사실 네. 그거는 뭐 대부분 시장 비슷했던 거고 네. 미국 시장이 유난히 났던 거는 2008년 금융위기부터 나가지고 네, 네. 금융 시스템이 와야 될 것 같은 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QE도 시작이 된 그렇죠. 거였고 네. 그럼 앞으로의 과연 그런 금융 시장이 붕괴될 만한 것이 미국 시장에 올 거냐? 네. 이제 똑같은 건 반복되지 않지 네. 않습니까? 뭐가 올지는 잘 모르지만 네. 제 생각에는 오더라도 이제는 이제 어떻게 시장을 부양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지금도 뭐 유사합 QE 또 하겠다 네, 하는 것도 네, 있고 네. 지금 2천억 달러 MBS 하기로 했죠. 네. 예. 그리고 또 뭐 그런 거 하게 되면 뭐 각도님도 계속 얘기하지만 뭐 인플레이션 우리가 원자재도 오르고 있고 다 이런 세상인데 네. 결국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제 생각에는 할 수 없이 미국이 어느 정도 포션을 가져가야지만 네. 자산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달러 네. 자산이죠.